오늘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3주째 공전하는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찾을 수 있을까? 3자 회담에서 삐끗한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 셀프 개혁에 혼란 야당을 달래기 위한 여당의 가드는 이산가족 상공연기 논란의 중심이 된 북한의 이석규 의원 통일 애국인사 탄압 발언. 종북 적결 전문가로 떠오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말하는 종북 세력의 기준은? 드디어 정정부도 청구 소송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최동욱 총장. 전직검사 김진태 의원이 바라보는 최동욱 사태의 전망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함께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 현안을 거침없이 풀어봅니다. 네, 오늘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죠. 새누리당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김진태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몇 시에 있었습니까? 2시부터 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더 먼저 있었네요. 오전에 했다고 하죠. 민주당은 네. 오전 11시에 했으니까. 네. 그러면 네. 민주당 얘기를 듣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반갑고요.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는 당연한 입장이고요. 근데 들어오면 아주 들어와서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데 예. 천막에도 남아 있겠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저희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는 민생이다. 추석 때 지역구 다니면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저희들 응원해주는 목소리도 꽤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먹고 살기 힘들다. 예. 제발 민생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챙겨달라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논의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국민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국회에 민주당이 온다고 한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이 저기서 문제입니다, 사실. 네, 6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물국회법으로 볼 수도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이건 거의 협박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건 어떤 그 법이 정해질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좀 날치기 통과 같은 거 이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60%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80석. 예? 그걸 얻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 이런 지금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예. 단 한 건도 처리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협박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보면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통과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다수당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일하지 말자는 것밖에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 네. 정치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했는데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서 좀 네. 못했다. 얼마 전에 여야청 3자회담에서 네. 새누리당의 역할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가? 들어와야지 뭘 타협을 하건 합의를 하건 하죠. 그동안 저희들 지난 이제 상반기 임시국회 때도 보면 양보 많이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요. 제가 예. 법사위에 있는데 다소 정말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도 좀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야 참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 다 양보한 건 많습니다. 양보한 게 많고. 네. 근데 여야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 이렇게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정해진 답변, 메모한 것만 읽었다. 네. 이 부분은 대화를 하려는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정해진 것을 읽은 분이 누굽니까? 그때 김한길 대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7분 동안 예. 기조 연설식으로 그 정해진 걸 가지고 거의 읽었던 것 아닙니까? 그거 말하는 국민들 많더라고요. 아니, 정말 대화를 하기로 하고 어렵게 정말 예. 대통령하고 만났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 할 것만 써와가지고 7분 동안이나 가지고 그거를 읽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가 근데 있었던 국정의 거죠. 총책임은 어차피 대통령이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량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좀 듣고는 있습니다. 우리 야당의 생떼, 트집, 막 이제 우는 아이로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래도 달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밥도 먹이고 좀 도닥거리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냐는 그런 좀 이야기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얘기 좀 실제로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의 문제고요. 무조건 다 들어주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원내 투쟁을 하겠다 하니까 원내에서는 좀 대화에 새누리당이 나설 계획인가요? 좀 더 협의를 많이 하도록. 네, 당연하죠. 뭐 당장 오늘부터도 할 지금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오늘부터 지금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화 채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원내 대표단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 지금 본회의 일정부터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렇죠. 이제 이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니 국정감사니 지금 줄지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죠. 예. 예. 어쨌든 할 일은 해가면서 했으면 물론이죠. 네. 좋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께서는 초선 의원인데, 네. 그렇죠. 이번에 춘천에서 처음. 네. 근데 많이 유명하세요. 글쎄요. 잘 이렇게 어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별명이 종북 저격수. 요거 때문에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종북 저격수 얘기들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 저격수, 스나이퍼, 예. 숨어서 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숨지 않고 대놓고 그냥 쏩니다. 네,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예. 그때 제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지칭해서 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에 적이 있다. 정말 저는 너무나 우리 이 현실이 걱정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석기 의원만 지칭한 건가요? 플러스 종북 성향의 의원들을 같이 이야기했던 같이.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면 누구를. 일종의 유도신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여쭤본 이유는 뭐 네. 때문이냐면, 이석기 의원은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뚜렷한 정보나 공안검사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서 했는지, 네. 아니면 그냥 뭐 언론에 보도됐던 이석기 의원의 여러 성향을 보고 얘기하신 건지. 그 뒤에 것에 가깝습니다. 네, 그동안 가깝다는 거는 그게 다 전부는 아니군요. 뭐 좀 그러 볼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석기 뭐 애국가도 부정하고 예. 하는 행태들이 주체 사상 신봉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제가 이야기한 거죠. 네. 당연한 걸 가지고 네.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제가 사실 뭐 경제부채 출입하다가 이쪽으로 네. 왔는데 종북 얘기하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종북이 그리고, 네. 뭔가요? 종북이 뭐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북한에서 아까 화면에 보니까 조평통 예. 통일 애국 인사들 탄압하지 말라고 예. 했죠. 예. 그 통일 애국 인사가 바로 종북입니다. 통일 북한 애국 인사가? 조평통에서 얘기한 통일 애국 인사가 예. 바로 종북이다. 전 뭐 그렇게 근데 우리 소원 정의할 수 통일이고 다 있고요. 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통일 좋은 거죠. 애국 더 좋은 거죠.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예. 그게 바로 북한의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북에서 말하는 통일은 조카통일. 예. 북에서 말하는 애국은 애국에 있어서의 그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예.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적화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종북 세력입니다. 적화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통일을 얘기하면 이건 종북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의 종국적인 목표는 적화통일인데 예. 자기가 하는 말과 행위가 적화통일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적극적인 추종파, 종북 중에서도요, 추종파가 있을 수 있고, 이용당하는, 일종의 굴종파라고 할까요? 북한을 무서워하고,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의 이 전략에 다 말려드는 사람들. 네, 그런 것도 넓은 의미의 종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종북이다. 네. 얼마 전에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요때 트위터에 네.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반대나 기권 네.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국회 내 31명의 종북이 있다. 네. 지금 이제 그림이 트위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좀 올리신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31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기권했다. 여러 법적 절차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네. 있는데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진행자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반대편 입장을 대변해서 물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하여튼 좀 이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욕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끝나도 아주 장수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저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종북이 없는데 색깔을 씌우는 것 아닙니다. 예. 제가 지난번 그 4월달 그 대한민국의 적 그 발언을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의 주된 반응이 뭐였냐면 여기 종북이 어디 있냐. 이런 좀 색깔론 좀 그만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석기 이런 정말 내란 음모 세력이 드러나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사람들, 저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 종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안이 다릅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실체가 드러난 사건, 이런 이석기를 법원 판사한테 데려다가 구속시키기 위한 전 단계, 이거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하자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혐의가 보이는데 체포해서 수사를 더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를 수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권한 사람들, 무효. 더군다나 어땠습니까?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다 당론으로 야 이거 그냥 해주자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죠. 당론으로 정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론에 어긋나면서까지 이석기 법원에 데려다 주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종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있다. 종북 성향이 있다. 종북이라고 얘기하긴 사실 확신할 수 없고. 뭐 그게 그겁니다. 종북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31명이라면 좋겠는데 최소한이다. 그보다 더 되면 더 됐지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종북에 대해서는 얼마 전 법원 판결이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봐갖고 왔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법원 판결이 그게 있었습니다. 공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대인가 아무튼 그 뒤에 뭐가 붙는데요. 전교조에 대해서 종북의 심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원 전교조가 이 플래카드를 떼라. 떼달라. 가처분 신청을 내자 떼라. 종북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하는데 전교조가 그런 근거는 없다 해서 떼라고 했고요. 얼마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판사가 당시 이제 민모 차장인가요? 국정원 차장에게 종북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종북이라는 얘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기준을 좀 종북이라는 건 사실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첩과 연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조심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아까도 이제 물어보신 건데요. 종북은 이제 더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냐? 두 가지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더하기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 주사파나 뭐 이런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 종북으로 볼 수 있고요. 아까 전교조와 관련된 뭐 그런 법원에 이제 판례를 하나 드셨는데 그와 반대되는 판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북은 어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추종하거나 북한의 전략 전술 북한의 이런 노선 전략이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번에 바로 그 알로 조직의 강령 1조. 강령 1조. 주체 사상을 가지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모든 주의 주장이 거기에 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좁은 의미의 종북. 그렇죠. 거기에 좀 동조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 넓은 의미의 종북인가요? 적극적으로 알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종북에 들어가고요.
그런 뭐 적화 통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고 있는 행동이 전부 북한의 주의 주장에 따르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 이롭게 하는 뭐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들 예. 넓은 의미의 종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종북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는 예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랄지 국보법 네. 폐지를 얘기하면 네. 종북이다. 그게 종북의 기준이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001년에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네. 엠네스티는 종북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보는 게 우리 사회에 너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걸 벽을 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우리 분단된 현실에서 예.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양심의 자유 분명히 보호돼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됐을 때 예. 정말 우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그러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종북 얘기만 해서. 네. 저는 종북이 아닙니다. 아이, 저는 주사파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알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주도했는데, 네.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주도했는데 사실 그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검찰 기소 의견을 보고하기로 했죠.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국회의원에서 제명안을 주도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숙려 기간. 네. 제명안이 올라오면 20일간의 좀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예.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26일이면 숙려 기간이 이제 다 그런가요? 되고요. 조금만 목요일 있다가, 이후에 예.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꼭 정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이석기 아직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 제명이냐 좀 더 지켜보자. 판결이 나는 거를 지켜보자. 예.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또 좀 말이 된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이 제명은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국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석기 재판해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있어야 예. 되죠. 1심 판결만 나도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2심, 3심까지 1년, 2년 걸립니다. 그동안 그러면 우리는 다 지켜봐야 되느냐. 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 국회에서 이제는 결정 내리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에 이런 종북 의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저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건 국회의 책임이다.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런 의지가 모여져서 제명안이 나온 겁니다. 나온 이거 거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거는 너무 이거는 한가한 생각이죠.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조금 전에도 우리 방송에 나왔었는데,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네. 이석기 의원 제명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가 사법 체계가 있는데 삼심제도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혐의만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와 전혀 별개고, 그 헌법에 그 해당 조항에요.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면요. 제명을 했는데 제명이 억울하다고 또 법원에 가서 다툴 수도 있어야 되죠. 예.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안이 결정되면 법원에 가져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조항이에요. 그런 정도로 국회의 독자적인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예. 지금 국민 여론이요. 이석기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통합진보당 자체를 지금 해산하라고 하는 마당에 이석기 한 명을 제명시키는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다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만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종북 이석기 의원은 혐의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법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이미 아로 회합에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죠. 혐의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절차의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절차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야당이 주장했을 때 네. 현재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중인 과정인데 네. 결과를 보고하자고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 부분 3심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기소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판단을 해야 되나요? 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재판받고 있는데 사실로 인정하고 빨리 뭐 사과를 하라고 하고 예. 또 이석기 사건은 재판 지금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이건 더 있다가 보자고 하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이중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네, 가지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 사건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이석기 사건은 이런 뭐 간첩 또 내란 음모 사건에 예. 그 자리에서 이 현장을 녹음한 증거가 나온 거는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증거가 이거는 명백합니다. 네. 예. 명백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그 당사자들도 완전히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증거가 농담했다고 있죠. 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없지만 사실은 그렇죠. 증거가 있는 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거는 이제 결정을 하자는 거고요. 김시현 한편 저기 댓글 사건은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댓글 단 거를 이게 대공 심리전이냐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이 판단이 남아있는 거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나중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 네. 박지원 의원이 같은 네. 법사이죠? 네. 나오시거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아, 대신이요? 네. 박지원 의원 저하고 같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회죠. 늘 마주보고 있는데요. 예. 좀 저 같은 후배에게 예. 후배가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좀 근거 없는 의혹 제기했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나중에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것 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걸 좀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질책에 가까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